제가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는데 모든 새로운 환경들, 영어도 너무 힘들고 학교에도 적응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이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먹고 찾았던 게 햄버거, 맥도날드, 그리고 웬디스라는 그런 햄버거 브랜드가 있었는데 굉장히 햄버거 사이즈가 커요. 그 햄버거가 저한테는 약간 소울푸드처럼 그렇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큰 라지 사이즈로 주문을 해가지고 음료수도 가장 큰 라지면 막 이만해요, 음료수가. 그래서 그런 음료수랑 함께 햄버거랑 음료수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오면서 막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또 하나 더 사가지고 단짠 있잖아요. 짠 칩스랑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갖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또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막 몇 킬로가 쪘는지도 모르게 살이 쪘더라고요. 체중계에 탁 올라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숫자로 체지자작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이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한 82kg, 막 83kg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살이 한 30kg 가까이가 제가 찐 것 같아요.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렇게 살이 쪘는데 머핀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위도 살이 제가 이렇게 다 트고 엉덩이 밑에 있는 데도 살이 트고 살이 다 텄더라고요. 그때도 사실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너무 먹는 것도 즐겁기도 했고 이미 제 위도 너무 많이 커져버렸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우 쪘나 보네 이러고만 느꼈지 막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딱 들어오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사진을 짠 찍으러 갔는데 제 친구한테 너무 학생이 예뻐서 그러는데 공짜로 찍어주겠다. 대신 너의 사진을 우리 사진관 밖에다가 걸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요 저도 찍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얼굴이 5차원적으로 생겨가지고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는 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흠칫푹 이러고는 나왔어요. 사진을 나중에 찾으러 짠 하고 갔는데 사진 옆에 있는 제가 동그랗고 얼굴도 이렇게 살이 막 파묻히고 호빵맨 같은 얼굴인 거예요. 폰타가 이렇게 팡 한번 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3번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다이어트가 그때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운동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생각했던 게 굶는 다이어트를 그때 당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식사를 갖다가 다 줄여버리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딱 한 끼만 먹었어요. 시간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딱 정하고 커피 탈 때 쓰는 티스푼으로 딱 5숟가락에 엄마가 해놨던 반찬 딱 3종류를 간장 종지 같은 데다 이렇게 덜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밥알을 세서 먹어도 한 10분이면 식사가 끝나는데 운동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굶어서 빼야지 운동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kg를 갖다가 짠 빼고 나니까 세상이 조금 밝아 보이는 거고 살을 이렇게 빼니까 조금 내 스스로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머 유진아 살을 너무 많이 뺐다. 너무 보기 좋다. 막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들을 이제 조금 힘입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조금 더 격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한 식사를 갖다가 제한을 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첫 번째 다이어트 기간에는. 그 이후로도 한 1년 가까이를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왜 사람이 물을 먹으면 당연히 몸무게가 몇 그램 정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뭐 어떤 거를 안 먹어야 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제가 먹었던 양의 거의 반에 한 반 정도로 식사를 확 줄였던 것 같아요. 아침을 먹으면 또 살이 찔 것 같다는 무서움에 아침도 건너뛰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을 뺐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살찐 것 같지 않아? 나 괜찮아? 내 몸무게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 먹으면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여드름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거죠. 볼에 하나둘씩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퍼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퍼지더라고요. 속에서도 진짜 안 좋은 냄새도 올라오고 병원을 갔더니 위염이 생겼다고 약을 드셔야지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빼야 돼. 내가 이 몸무게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돼. 그때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한 50kg에서 52kg까지 제가 몸무게를 뺐거든요. 소매 몸무게는 그때 당시에 48kg였었거든요. 저는 6시 넘어서는 물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계속 몸이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염은 위염대로 계속 심각해지고 피부는 피부대로 계속 안 좋아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먹으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위와 장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이 그게 쭉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점차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0kg, 52kg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100% 그렇게 맨날 굶고 안 먹고 6시 이후로는 금식하고 이러는 걸 계속 해올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고 야근을 할 때도 있고 야식을 먹을 때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도 있고 스스로를 조금씩 해방을 해가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하게 계속 나를 갖다가 엄격한 다이어트로 막아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조금씩 나를 놓아주자. 나도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봐야지. 몸무게도 점차 올라가더라고요. 55kg, 56kg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여전히 날씬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때부터 주변에서 운동을 좀 해봐라. 왜냐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몸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팔이 근육이 있는 거야. 팔이 정말 앙상하게 너무 마르고 얼굴도 이게 이렇게 움푹 패일 정도여가지고 스크린 가면같이 얼굴도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뭐 방법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헬스장을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등록을 하고 헬스장에 저를 탄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트레드밀에 올라가요. 그래서 걷고 또 뛰기는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계들을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기계를 몇 개 이렇게 만지작하고 시간이 그럼 뭐 한 10분, 15분이면 끝나요. 뭐 할 수도 없고 운동이 재미가 없고 1년을 끊었는데 사실 한 10번도 안 가고 그만두고 또 등록을 해요. 그러고 재미가 없어 이러고 또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3-4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운동을 갖다가 조금 체계적으로 해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신랑의 반협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 이번에도 끊었는데 안 가면 앞으로 평생 자기한테 운동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 헬스장을 가겠다는 말을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이번에는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볼까? 운동을 하는 여자들, 운동에 관한 정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 운동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기기는 이렇게 쓰는 건가 봐. 운동이 정말 재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육도 아무것도 없고 마르기는 했지만 지방의 몸이잖아요. 운동을 조금 탁 더 했을 때 몸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몸에 이제 근육이 붙고 변하는 거를 보니 운동의 효과만 믿고 그래, 운동을 하니까 이만큼은 먹어도 돼. 내일은 이 운동을 할 거니까 난 이만큼은 먹어도 돼.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엄청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주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운동도 했던 그 시기가 저의 2번째 다이어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어느 날은 폭식도 나가서 하고 아무거나 막 먹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여전히 위험의 증세가 보이니 음식을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있거나 뭘 먹었다 하면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세는 여전히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이제 귀국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다리를 다치게 됐었어요. 3개월을 못 움직이는데 운동도 내려놓기도 하고 아예 엄청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깁스를 짠 풀고 거울을 어느 날 봤는데 다시 이제 몸이 올락볼락 이런 몸이 돼가더라고요. 근육은 근육대로 너무 빠졌고 건강하지 않다는 그 느낌이 저한테 너무 팍 오더라고요. 내가 다시 위장장애를 달게 되는 거구나. 왜냐면 뭘 먹으면 자꾸 소화제를 다시 찾는 거예요. 제가 위장장애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트름을 하고 배를 자꾸 이렇게 눌러보고 가스활명수 같은 그런 소화제 매일 1개를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한번 이렇게 팡 다시 한번 맞더라고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놓고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3번째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둘씩 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때 한번 시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았던 게 밀가루가 과하게 들어간 음식,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간 음식.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손이 막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웃기죠. 그리고 고춧가루가 과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엄청 매운 음식을 먹으면 먹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서 저는 바로 화장실을 가요. 이런 음식을 하나둘씩 빼보자 하다 보니 맞는 음식들이 하나둘씩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처음에는 탄단지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던 음식들을 보면 정말 고구마,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피망 막 그런 아이들로 시작을 했어요. 한 몇 주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또 더 이상 이렇게 못 해먹겠네 라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3번째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성공의 길로 갈 때쯤 든 생각이 맛있게 먹어보자. 건강한데 맛있게 먹으면 내가 내 혀를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위랑 장도 해피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레시피도 엄청 찾아보고 헬시 푸드 이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오고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좋은 레시피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쉽고 우선은 쉬워야 돼요. 제가 주방에 오래 서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가격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이것저것 더해보고 빼보고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 몸에 맞는 그런 좋은 레시피들을 하나 둘씩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초창기 때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던 그 오트밀. 저한테는 그 오트밀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고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류도 그런 식으로 제 몸에 맞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레시피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지금 몸이 굉장히 행복하고 눈에 보이는 몸보다도 행복한 거는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거에 저는 가장 많은 초점을 두고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텍스트북에 나오는 핑크색 벽이에요. 너무 건강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 내가 했던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했던 이 노력이 빛을 보는구나. 남들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이런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부터 지금 30대 중반까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위염, 장염, 가민성 대장증후군 등등등도 없고 제가 다 이렇게 대신 겪어본 15년이 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항상 영상 끝에 제가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그리고 그러한 유지어터 방법을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우리 몸은 평생 사는 거잖아요. 이 몸을 갖다가 우리 10년만 쓰고 바꿔버리고 새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의 소중한 몸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단발머리로 끝나지 않을 우리가 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과 또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법이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릴 다양한 영상들 속에서 제가 어떤 걸 먹고 어떠한 종류의 운동들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각자의 방법에 맞는 우리 행복한 다이어트, 행복한 유지어터 건강하게 쭉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나 스토리에다 갖다가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그 알림 공지를 갖다 항상 드리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영상에서 편집되는 자세한 운동 방법들이나 혹은 식습관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도 함께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이브 방송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